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다가오는 새벽 3시 FOMC를 앞두고 전 세계 금융 관련 종사자들, 투자자분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발표이기 때문에 오늘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가량 상승한 28,19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3.15% 상승한 1,79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17% 상승한 0.4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이더리움의 더미너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2%, 18.6%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들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플러스 0.98%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1.3%, 나스닥 100 1.42%, 나스닥 종합지수 1.58%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전날 대비 마이너스 0.11% 하락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0.11% 상승한 1,309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간으로 3월 23일 새벽 3시 FOMC를 통해 금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 인상폭을 발표하고 점도표 등 이제 경기 전망도 내놓을 예정인데 현재 일자리가 활발히 생겨나는 등 미국 노동시장 지표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온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최종적인 금리 수준과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의 여파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가 잇따라 무너지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설이 도는 등 이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연준을 비롯한 미 당국은 최근 실리콘밸리 뱅크 등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하는 등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스위스 거대 뱅크인 크레딧 스위스가 위기에 빠지자 달러와 스와프 협정을 통해 각국 달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재무장관 제닛 옐런의 경우는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당국의 대응으로 미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이달 초 제기되었던 50bp의 인상 전망은 자취를 감추었고 동결 전망도 다소 힘을 잃는 데 비해 25bp 인상 전망이 우세해진 상태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이죠. 이 CME 패드 워치 또한 이번 달 기준금리는 25bp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극에 다다른 상태인데요. 이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이번 금리 인상이 제롬 파월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미국 재무장관인 로런스 서머스를 비롯하여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금융 불안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미국의 유명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의 경우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언급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거물이라고 불리우는 빌 에크먼의 경우는 전날 밤 장문의 트윗을 올려 연준은 수요일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빌 에크먼은 시스템이 여러 건의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라며 최근 당국의 개입으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 실버게이트,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인수 사태 등을 거론하였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기관들에서 투자자들이 정확히 어디서 손실을 받는지
어떠한 전염 효과가 있을지조차 아직 알지 못한다. 금융 여건에 의미 있는 긴축 효과를 이미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이라고 동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면서 은행 위기가 해결된다면 다음번에는 금리 인상을 재개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 된다라고 조언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필 에크먼의 발언에 테슬라의 CEO이죠.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달았는데 연준은 수요일에 금리를 최소 50bp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머스크의 경우는 이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한 바 있었죠. 아직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가운데 SVB를 비롯한 이 중소규모 지역은행들이 잇따라 위기에 처하는 바람에 이번 FOMC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가 안정 복원이라는 지상 과제만 생각하면 이 최소 25bp라도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이 금융 시스템 안정을 고려하면 일단은 쉬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죠. 다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치열한 FOMC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계력의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이 리플 XRP인데요. 참 오랜만에 보는 XRP의 단독 상승, 이 독주 모습이라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XRP의 가격이 30% 이상 상승을 하였죠. 24시간 대비 30%, 일주일 대비 3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업비트 기준 거래량이 840억 원을 넘어서며 오랜만에 1조 원대 거래량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계륵이라고 불리우는 리플 XRP가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XRP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트위터 리안 중에서도 이번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이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년부터 XRP에 투자하고 있는 저로서는 특히나 이번 상승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XRP의 상승 원인은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 은행연합회 연설을 통해 현재 당국이 유동성 문제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와 코인 가격 모두 동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코인 가격이 상승했죠. 은행발 리스크는 증시에는 악재였는데 암호화폐의 경우 은행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은행 리스크가 터져도 상승, 리스크가 해소되어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두 번째 리플 XRP의 상승 원인은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발언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이 마침내 판사의 판결을 앞에 두고 있다며 재판에서 판사가 비정상적인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미국 규제기관이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이 사실까지 전하게 됩니다. 이 판사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SEC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 측 진영에서는 당연히 환호를 하게 됩니다. 이 리플과 SEC의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지루한 싸움이 마침내 2023년 3월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리플 XRP의 상승 원인은 뉴투데이의 기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XRP가 장중 급등하기 전 리플과 SEC의 재판에 담당 판사가 이번 주 안에 약식 판결의 결론이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너 털의 테러 기자의 전망이 나온 것인데 약식 판결이 리플의 승부수였던 만큼 리플
리플에게는 3월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약식 판결이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소송은 훨씬 길고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 리플이 지금은 압도적인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 SEC와의 어느 정도 합의 또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리플 입장에서는 긴 소송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 더욱이 해외로의 본사 이전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3월 중 몇몇 차트리스트들이 XRP의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리플 XRP는 현재 매크로, 자체 호재 그리고 또 차트적인 관점 모두가 맞아떨어지는 드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XRP의 가격이 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아졌죠. XRP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1달러에 도달할 경우 이후의 상승은 2018년의 전 고점이었던 4,000원대 후반까지 충분히 가능하며 연준의 발표와 3월의 약식 판결의 결과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만년 3등이었던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을 이어 다음 반감기에서 큰 폭의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계륵이라고 불리우던 이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62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이 주춤하다가 다시 28,000달러에서 지지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다가오는 새벽 3시 발표될 FOMC에서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결과와 이 발언만 나와주더라도 이번 달 내 3만 달러라는 목표는 절대로 무리스러운 전망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모두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도 아니며 단기 투자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생전 안 하다가 최근 은행권 부실과 주식의 등락에 불안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상승 소식을 듣고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생겨났죠. 이 불장에서야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불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자금의 변화를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관은 이런 흐름을 충분히 잘 읽고 심지어 이용하기도 하죠. 이 코인시어스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 6주 연속 자금이 유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은행권 부실 속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했음에도 자금이 유출되었다라는 것은 의아한 일이죠. 3월 17일 기준 전체 암호화폐 펀드에서 유출된 자금은 9,470만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코인시어스는 이번 디지털 자산 펀드 자금 유출은 2020년 3월 팬데믹 초창기와 유사한 투자자들의 유동성 필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 UBS에서 크레딧 스위스가 인수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았던 이 크레딧 스위스 사태는 신종 자본증권 시장으로 현재 불똥이 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한 22조 원 상당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이 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났고 유럽 단일정리위원회, 유럽은행관리국, 유럽중앙은행 등이 공동 성명까지 내며 크레딧 스위스발 채권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 노력하였는데요. 이 성명에 따르면 채권에 앞서 주식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것이라며 당국이 위기에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또한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내놓았는데 은행발 위기가 계속해서 진화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에는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이 망하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무지성으로 좋다는 생각은 살짝 뒤로 내려놓아야 하죠. 이 비트코인은 기존 전통은행들이 완전히 신뢰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정도면 됩니다. 은행이 망한다고 모든 자금이 암호화폐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잘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기록 중이라면 수익화 전략 또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이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2025년을 최종 매도 시기로 잡고 있는 저로서는 약 한 50% 정도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모두 저처럼 하라라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대부분 수익을 내다가 급락해서 본전일 때 급하게 매도하고 다시 오를 때 다시 매수해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잘 내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정말 잘한 일이며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특히 작년이죠. 2022년 계속해서 빠지는 장에서도 분할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투자 멘탈이 정말 강한 것이죠. 저 역시도 작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였으며 이 작년의 하락은 지금 생각해 보았을 때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비하지 않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이 한번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이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크게 오르면 또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지게 되죠. 참 쉽지 않은 작년의 하락장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투자해온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봐도 되는 분들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68,000달러를 돌파하더라도 절대로 개인들은 매수하지도 이 관심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8만 달러, 9만 달러는 돌파해야 그제서야 관심 있게 쳐다볼 뿐인 것이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이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